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물총장이라 불려도 거침없는 화법은 여전했는데요. 반대로 윤 총장을 대하는 여와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참.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석열 정의는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참. 태도가 뭡니까? 참이 뭡니까? 태도라뇨.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 저런 태도를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그거 반어법이에요. 국민 여러분, 검찰총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기꾼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이 접대를 했느냐라는 것을 4월에 수사팀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 받은 바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수사팀은 네. 어떻게 한 걸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김봉현이 남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휴대폰까지 정호관이 휴대폰까지 이비 제출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 철저하게 좀 확인해서 바로 네. 파악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휘권이 배제돼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여기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거나 정치하는 좀 말을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지금은 제가 방법에는 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쭉 얘기 들어보면 우리 총장님이 저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여러 가지 판단도 비슷하시고. 국민의힘당.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국정농단에서 반성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많이 바뀌었어. 제가 마지막으로 야당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한 여당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건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조금 뜬금없는 제안을 했는데요. 내기를 제안받은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법무부에 검찰이 집 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어요.
아니 덮어 씌워가지고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라리 이럴 거면 윤석열 총장 자르세요. 이제 더 이상 추미애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 748억 투자한 거 잘못된 거다. 부적정한 투자라는 결정을 이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시죠? 기사에 다 나온 얘기예요. 뭘 생각합니까? 예, 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저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돼서.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들고 나와서 언론에 흘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또 화답하죠.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잖아요.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한테 그 모든 검찰의 문제점들을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국감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추미애 장관 와서 4번의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판단해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이에요. 그걸 갖고 위원장이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욕입니까? 그렇지. 그게 모욕?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합니다.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님, 자신 있다면 합시다. 내가 위원장을 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럼 뭐에 그란 말이죠? 버리셔라. 아니 우리가 왜 걸어? 김경협이가 그걸 요구할 권한이 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야. 제대로. 그게 뭐를 거란 말이요? 응? 법무부에서도 자, 고정돼. 만약 자신의 이름을 남이 희화화해 조롱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당도 마찬가지겠죠. 국민의힘이 국감장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지사님, 송사에서 벗어나서 후련하시죠? 예. 네, 잠은 뭐 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우리 공간에 하고 있으며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법인카드 내역하고 비서실 크기 변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건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치게 지방 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요?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공갈을 있습니까? 하면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사무 구분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국회에서는 국가 위임 사무와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만 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진도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시종일관 여유로우시고 또 당당한 모습 역시 소문대로 봐야죠. 지사님 홍보 예산은 묶어놓고 다른 예산만 올릴 수 홍보 없지 예산에 않습니까?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네. 1배 수준의 조작과 선동 이러니 국민의 짐 그런 말씀하셨죠. 네. 두 배를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실 분이고 큰 뜻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전체 국민을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도정을 비판하시려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2016년보다 2020년에 예산이 단순 비교로 보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남경필 지사가 올리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예?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여야가 증인 출석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증인을 부르자는 쪽과 정쟁을 위한 증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 언쟁이 기속되는 가운데서도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재정 지출 추세를 반영하고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그 한동훈 그 검사장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이제 증언하겠다.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좀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주장은 이거 억지입니다. 억지.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예요? 자료 관련 그것 자체가 저는 그야말로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정쟁 국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제발 정책 국감하고 정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정쟁으로 포장하는 것, 이게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당에게 국정감사가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는 것, 상기를 시켜가요. 그런 건 언론 가서 얘기하세요.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그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도 계셨어요. 여당 됐다고 야당 됐다고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날 끌고 들어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인 문제나 잘 해결하세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네, 잘 해결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 나를 끌고 자, 들어가요. 만약 한동훈 검사장이 할 말이 있다면요. 이미 언론에 대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과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하는 거지 그 말씀에 자신하세요? 넌 아니 그거 사과해야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마치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을 비호한다. 아니, 또 비호하고 있잖아 지금. 비호 안 해요. 뭔 비호를 해요? 비호 안 해요. 뭔 비호를 해요? 차원에서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좀 해주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유감 표명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한때 민주당에서 한동훈이가 엄청 비호했지. 좀 없어. 조용히 해주시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리해고 사태로 거리 투쟁에 나선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을 찾았습니다. 보수 정당이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웬일인지 이를 지켜보는 여당의 심기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당을 뛰어넘는 어떤 그 노동자를 아우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대변하고 최불임금도 반납하겠다. 그다음에 고용만 유지해달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민주당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아무리 접촉을 하려고 해도 만나진 않아요. 예, 저희가 지금 뭐 민주당이 늘 노동자의 편에 선다 그러고 노동자 권익을 앞장선다고 하던 정당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뭐 아마 이상직 의원이 같은 당원이었고 이래서 아마 좀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공은 공이고 산은 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자기들에게 편하고 유리하면 찾아가고 자기들에게 불편하면 외면하는 그 행태가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밖에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박이삼 위원장님한테는 여러분들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얼굴이나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 부릅시다. 이상직 부르고 최종거 부르고 CJ도 그리 갈까 아니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상직 의원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관련 없다라고 하면 못 볼 이유가 없잖냐. 이상직 의원 개인의 비리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거기에서 아마 밝혀질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스타 항공 사장이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그래? 뒤에 뭐가 원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원래 정치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 노동자들 계속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고돼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데 서로 핑퐁하면서 양쪽 다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양쪽 정당이 다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합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동학. 네네네. CJ죠? 이쪽은 그래도 자동화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이렇게 5분이나 돌아가셨는데 더 열악한 데는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피부 깊숙이 느끼고 갑니다. 이와 관련돼서 CJ 대한통운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실 더 열악한 데를 갔어야 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출마 의지를 보이는 정치권 인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는 걸까요? 들의 출석률이 대단히 저조한 이 틈을 이용해서 감사 개시를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위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어제 안 계실 때 강기진 의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더 하실 분들은 미리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어차피 기사에 그러다고 보장률은 높여야 돼요. 저 보장률 저도 사실은 그 무상 의료를 통한 지상 천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무상 의료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저희 위원회에 드디어 오늘 저희가 대선 잠재 후보가 한 분 탄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선 후보가 되면이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공간의 역할을 하우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캠프는 아니지만 여기 안 왔다 가신 분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죠. 물론이죠. 그거는 예, 그건 정답입니다. 역시 제가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다 저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22년 대선에는 불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오해는 다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우리가 청년 워낙 대통령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길은 원희룡 모델입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중도와 보수가 하나가 되자는 거죠. 원희룡 모델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들한테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원희룡 모델? 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원희룡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홍준표, 안철수 좋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모델은 아무래도 원희룡이 제일 잘하겠죠. 이런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remember all my life raining down as cold as ice. Shadows of a man, a face through a window, crying in the night. The night goes into morning, just another day. Happy people pass my way. Looking in their eyes, I see a memory. I never realized how happy you made me. Oh Mandy, well you came and you gave without taking, but I sent you away. Oh Mandy, well you kissed me and stopped me from shaking, and I need you today. Oh Mandy. I'm standing on the edge of time.